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올여름 내내 남들 다 가는 휴가도 못 가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성수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엔 휴가를 쓸 수가 없어요. 여름 내내 일하고 저번 주부터 휴가를 가라고 해서 휴가철 다 지났는데 갈 곳도 없더라고요. 친구들도 이미 자기들끼리 휴가 다녀왔고 혼자라도 갈까 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 집에 붙어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포기하고 집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휴가는 받았는데 만날 여자친구도 없고 제 친구들은 다들 일하는 날이라 출근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저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서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그냥 배달음식 시켜 먹고 혼자 술이나 마시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날도 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TV 보고 영화나 보면서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었는데 전화가 엄청 울려서 받았더니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죄송해요. 202호 사는 여자인데 202호 사시는 하얀 소나타 차주 되시죠?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시간을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조금 긁었는데 내려와서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보면서 맥주를 하도 마셔서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싫더라고요. 그 여자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티도 많이 안 나고 살짝 긁었다고 하길래 그냥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고 문제 있으면 전화 주기로 하고 다시 잠들었어요. 별일 아닐 거란 생각에 그대로 자다가 천천히 10시쯤 늦게 일어나서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제 차를 살펴보고는 깜짝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살짝 긁히는 개뿔 제 차 뒷범퍼를 완전 아작을 내놨더라고요. 그냥 칠만 조금 까졌으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완전 범퍼 교체를 해야 할 수준이었어요. 아직 할부도 엄청 많이 남았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고 열이 확 받더라고요. 아까 201호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가 201호 문을 엄청 두드렸습니다. 뭐 하는 여자인지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도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남겼어요. 202호 사는 사람인데 차 확인했으니 연락해 달라고요. 성질은 뻗치는데 속도 쓰리고 배는 고파서 일단 해장도 할 겸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밥 다 먹고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평소 옆집 여자를 오며 가면 몇 번 봤기 때문에 얼굴도 알고 있고 제 핸드폰에 기록도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발뺌은 못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집에 가서 TV 보며 기다렸어요. 어차피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더라고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연락 오겠지 하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밤늦도록 전화가 오질 않았어요.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벽에 제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이번에는 새벽 3시였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사고를 낸 옆집 여자였어요. 지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나와 보라고 하길래 옷만 대충 걸치고 뛰어나갔습니다. 옆집 여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자기가 잘못한 건 알고 있는지 얌전히 손 모으고 서 있었어요. 그녀에게 아작나버린 제 차 뒷범퍼를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난리를 피웠어요. 아니 이게 그냥 살짝 박은 겁니까? 완전 다 박살이 났잖아요. 제가 말하면서 점점 더 화가 나는 스타일이라 막 따지다 보니까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성질이 보통은 아닌 게 처음엔 죄송하다고 하더니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하자 기분이 나쁜 듯 고쳐주면 되죠. 별로 좋은 차도 아니면서 엄청 뭐라고 하시네 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 자존심이 있지. 저를 욕하는 건 참아도 제 차에 대해서 욕하는 건 못 참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저도 꼭지가 돌아서 서로 고함지듯 소리를 지르고 싸웠어요. 그 새벽 시간에 두 남녀가 동네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고 싸우더니 불 끄고 자고 있던 이웃 주민들이 불을 켜고 창문을 열고 조용히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흥분한 상태라서 신경뜨
저는 상당히 흥분한 상태라서 신경 끄고 잠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옆집 여자가 먼저 이성을 찾고는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저를 끌고 빌라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여보내기 싫고 아직 화가 안 풀려서 씩씩대고 있었는데 그녀가 일단 그럼 자기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면서 현관문 열고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저를 끌고 들어간 그녀는 진정하고 천천히 이야기하자면서 어디 좀 앉으라고 하는데 집안 꼬라지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는 술병이 굴러다니고 과자 봉지에 배달 음식 먹은 것도 제대로 버리지도 않고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집은 처음 봤습니다. 좀 어디에 앉으라고 하는데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를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결벽증까진 아니지만 집 청소 자주 하고 정리정돈해둬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여자가 음료수라도 먹으라면서 냉장고에서 주스를 하나 꺼내주는데 얼핏 들여다본 냉장고 상태를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일단 옆에다 던져두고 그녀와 수리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네 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차 수리비를 배상해주고 싶지만 지금 당장 돈은 없고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올해 차 사고를 너무 많이 내서 보험 처리하기 힘들다면서 다음 달에 현금으로 배상해주겠다며 사정사정을 했어요. 진짜 집안 꼬라지를 보고 그녀의 모습을 보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바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녀는 얼굴은 그래도 봐줄만 했습니다. 몇 살이냐 물었더니 25살이래요. 시간도 많이 늦었고 이미 잠은 다 달아나 버려서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편해지고 제 화도 다 풀려버렸어요. 대체 집은 왜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 사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자기가 치울 시간이 없다고 웃으면서 농담으로 저보고 좀 치워달래요. 제 성격상 어질러져 있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들고 거실을 대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 담기 시작했더니 그녀도 민망했던지 옆에서 같이 청소를 했어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커다란 쓰레기 몇 개를 주웠더니 금방 거실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녀도 깨끗해진 집에 만족하면서 고생했다 하고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하나 꺼내주더라고요. 집에 물은 없고 맥주밖에 없다면서 부끄럽다는 듯이 웃는데 제가 미쳤지 그 모습이 귀엽게 보였습니다. 둘이서 새벽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다 마셨어요. 피곤하기도 해서 나는 집에 들어가서 자야겠다고 일어나려는데 그녀가 술이 모자라다면서 밖에 나가서 사올 테니 더 마시잡니다. 모처럼 이야기도 통하는 친구를 만나서 너무 기분 좋다면서 저랑 술 친구 하자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점에 가서 소주랑 맥주를 더 사다가 한참 더 마셨어요. 그래도 제가 술을 못 마시는 편이 아닌데 그녀와 같은 템포로 술을 마시다 보니 살짝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역시 바에서 일하는 여자라 그런지 주량이 엄청난 것 같았어요. 저는 술도 더 마시기 힘들었고 편하게 이야기나 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먼저 제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여자가 나한테 왜 이러나 생각하는 그 순간 여자가 갑자기 제게 다가오면서 차 수리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빠 나 진짜 한 번만 봐주라. 오빠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그녀는 제가 보험 갖고 있을 거 아니냐면서 그 보험으로 수리하고 한 번만 봐달래요. 그때 이 여자가 왜 나를 집까지 데려와서 술을 먹인 건지 눈치챌 수 있었어요. 정색하면서 무슨 말이냐고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눈웃음 살살 치면서 온갖 애교를 부리는데 그 웃음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어요. 그녀의 애교 때문에 입가에 미소가 살짝 번졌더니 그 모습을 보고는 웃었어. 돈 안 받기로 한 거다. 라는 말과 함께 제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남자도 아니었어요. 결국 술 기운을 빌려서 처음 만난 묘한 여자와 사고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제가 먼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도 눈을 떴습니다. 오빠 소원 내가 들어줬으니까 보상받을 거지? 진짜 끈질긴 여자였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수리비는 안 받기로 하고 보험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그녀와 친해져서 지금은 서로의 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었고, 그녀와 저는 서로를 더 알게 되면서 나중에 서로 애인이 생기더라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이런 신기한 경험들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이고 제 남편은 38살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혼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결국 결혼 생활 1년 동안 이 문제를 좋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었고 서로 눈 맞아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특별한 수집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결혼하기 전까지도 몰랐고 연애할 때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냥 깔끔한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결벽증이 아니라 남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취미였습니다. 이걸 취미라고 해야 할까요? 수집을 해야 한다 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결국 이해해 줄 수 없었고 이혼했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음식점인데 어때? 맛있을 것 같지? 지금 오픈 이벤트라서 싸게 먹을 수 있겠다. 여기 깔끔하니 음식도 잘 나오고 괜찮네. 앞으로 자주 와도 될 것 같은데. 나 이런 음식 좋아하잖아. 양고기는 여기가 최고인 듯한데. 그치? 냄새도 안 나고 확실히 사람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있을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상견례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일어나 계산을 하러 가는데 남편이 제가 앉았던 자리에 가더니 뭘 주섬주섬 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산하고 남편에게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떨어뜨렸어? 뭐가 있었어?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실수로 뭐라도 떨어뜨렸나 해서 확인차 한번 봤지. 가자. 그렇게 저는 별 생각 없이 나왔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뭘 줍는 것 같긴 했는데 보이지 않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그냥 그럴 의미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하고 결혼식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따로 부모님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집을 신혼집으로 결정하게 되었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남편 집에서 사는 게 훨씬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집으로 이사를 했고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며 제안을 하더라고요. 있잖아. 이제 여기에서 신혼집으로 생활을 할 텐데 내가 여기 살던 패턴이 있어서 그런데 같이 조율하면서 살겠지만 한 가지 부탁 들어줄 수 있어? 부탁. 뭔데 그래? 뭐 심각한 거야? 내가 못 들어줄 만한 거야? 그게 있잖아. 저기 작은 방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있는데 절대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데 청소도 내가 알아서 할게. 뭐라고? 같이 살면서 어떻게 안 들어갈 수 있어? 뭐가 있는데 그래? 내가 알면 안 되는 것들이야? 우리 이제 부부인데 서로 숨길 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 그건 알지. 우리가 이제 부부니까 서로 숨기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정리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리고 시간 되면 내가 말할게. 알았지? 그래. 알았어. 서로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줘야지. 그렇지만 올해는 못 기다려. 방금 말했듯이 우리는 부부야. 서로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저는 궁금한 점을 참고 남편을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살던 집에 제가 들어왔는데 일단 정리가 덜 된 것 같아 기다려 주기로 했지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숨기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벽 시간에 제가 자는 걸 확인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제가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새벽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의심이 들었고 이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저기 작은 방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나한테 숨기면서 새벽에 몰래 들어가는 거야? 아,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말해줄게. 진짜 이상한 거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내 취미 생활이라서 그래. 나도 이 문제로 은근히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많이 쓰여서 좀 힘들어.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우리 부부잖아. 알았어.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할게.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할게. 알았지? 그렇게 남편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하면서 저의 서운함을 말했고 제 말을 이해해 주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잠시 나갔다 온다면 같이 퇴근 후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스를 여러 개 가지고 왔는데 작은 방에서 쓸 거라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담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경이 쓰였지만 저녁을 준비했고 남편은 다시 나와서 씻고 같이 저녁 먹었습니다. 참고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기에 이해해 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저한테 거의 정리가 다 되었다면서 곧 끝난다는 말을 해주며 방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작은 방을 모두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방이 열렸고 처음 작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냥 책상밖에 없이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제 나한테 말해줘도 되지 않을까? 여기 작은 방에 있던 것들이 도대체 뭐였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 그게 있잖아. 나는 수식가야. 내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밖에서 데이트를 하던 사소한 건 놓치기 싫어. 그날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뭔데? 돌려 말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봐. 그러니까 뭘 수집하는 거냐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해줄게. 왜냐면 내가 아직 너한테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내 머릿속이 정리가 되면 말해줄게. 일단 나 차에 실은 짐 좀 정리하고 올게.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안 해주고 나가버린 남편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동안도 정말 많이 참았다 생각하며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작은 방 청소를 하려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책상 밑에서 작은 물체가 한 개 빨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청소기를 끄고 희한하게 생긴 물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말해보면 투명한 필름통 같은 거였습니다. 연도와 날짜가 적혀 있었고 특정 지역과 몇 시 몇 분 제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 안에 검은색 실 같은 게 한 가닥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건 다름 아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필름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달력을 찾아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만났던 날짜였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늦게 일어나고 제가 있던 자리를 한번 훑고 나왔던 게 머리카락을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머리카락을 수집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박스를 몇 개씩 가지고 와서 저녁 때마다 박스에 이 작은 필름통을 담아서 어디로 갔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사실을 숨기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한참 있다가 들어왔고 이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너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게 다른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날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과 생활했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또 나가는 걸 저도 놓칠새라 뒤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차를 안 타고 걸어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가 보니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 게 보였고 저도 바짝 쫓아가 보니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단으로 몰래 올라갔습니다. 한층 위인 4층에서 남편이 나오기 기다리고 있었고 1시간쯤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양수함에 넣고 다시 집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바로 양수함의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불을 켰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배경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수천 개를 넘어설 것 같은 필름통 등이 꽉 차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니 각 연도와 날짜가 적혀 있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과 날짜와 연도수가 적혀 있었고 필름통 안에는 머리카락이 1개씩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와 있었을 때마다 모든 걸 담아서 기록을 했다는 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어서 너무 충격이었네요. 저와 연애하기 전부터 제가 지나갔을 때 흘렸던 머리카락을 모두 수집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있다는 말과 함께 한 걸음에 남편 달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한 거야? 이 상황은 정말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 내가 이상한 놈이 된 거잖아. 너 충분히 이상한 거 맞아. 아무리 포장을 해서 나한테 말해도 이 상황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야. 나와 연애하기 전부터 내 머리카락을 수집했더라. 지금 이게 무슨 뜻인 거야? 내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봐. 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너무 힘드네. 그냥 정말 단순히 아무 의미 부여 안 하고 한순간 한순간을 기억하기 위한 수집이었을 뿐이야. 봐봐. 다른 필름통에도 측정 날짜와 장소가 다 기입되어 있잖아. 그런데 그걸 왜 하필 머리카락으로 수집을 하는 거냐고.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라니까. 그냥 일기를 쓰든지 하면 되지. 왜 이런 쓸데없는 걸 수집하는 건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무언가 기록을 남기고 싶었는데 마침 머리카락이 보였고 그걸 보관했었는데 오늘날까지 온 거야. 그럼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런데 왜 남자 거는 전혀 없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냥 내가 수집하고 싶은 스타일일 뿐이야. 이제 알겠으면 내 소중한 공간에서 나가줄래? 아,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나보다 소중하다는 거야. 너 지금 이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이니?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필름통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에는 나를 전혀 이해시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너희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는 거야. 당연히 모르겠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내가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지 난 알아야겠어. 왜 내가 소중하게 수집하는 걸 쓰러뜨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몰라. 나만의 소중한 기록의 취미이니까 더 이상 넘어오지 마. 안 그러면 우리 이혼하는 거야. 이렇게 못 살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단순한 수집 취미라고 했잖아. 그러니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알았어? 아, 그래. 알았어.
나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상한 취미 나도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해야지. 왜 결혼하고 나서까지 숨기를 한 거야? 정말 너무 소름 돋는다. 이런 행동 당장 그만둬. 안 그럼 진짜 이혼이야. 알았어? 이래서 내가 말 안 하려 했던 거야. 그리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서 절대 그만둘 수 없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그냥 이혼하자. 뭐라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는 필름통에 들어있는 머리카락들이 더 소중하다는 거네. 그래 알았어. 이혼해. 그리고 너무 열받아 뒤를 돌아서 나오려는데 제가 있던 자리에서 남편은 저의 머리카락이 떨어진 게 있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으로 대놓고 하는 행동에 피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결국 양가 부모님 이 사실 모두 알게 되었으며 이혼 위자료 모두 남편이 물게 되었고 같이 회사 생활하는 것조차 소름이 돋아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살다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처음이네요. 아무리 사랑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의 행동이 정상적인 거였을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제가 사랑으로 이겨내면서 이해하고 살았어야 했나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아내에게 발로 걷어 차이며 이혼 요구를 받는 유부남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내의 반응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욕을 왕창 먹을 각오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내와는 나이 차가 무려 8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많이들 부러워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쁘고 어린 아내이기에 너무 좋지만 때로는 무언가 공감할 수 없고 너무 어리고 해맑기만 한 철 없는 여동생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화나게 만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모님이다. 장모님은 아내의 생모는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 아내의 생모이자 첫 번째 부인과는 사별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내와 처남을 홀로 키우셨습니다. 아내와 처남이 장가를 간 이후에 어느 날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재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장인어른의 말씀에 당황을 하지만 모두들 환영한다며 그분을 소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지금의 장모님이십니다. 처음 뵙는 날의 장모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장인어른보다 무려 15살이 어린 저보다 고작 3살 많은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복장이 짧은 치마에 쫙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었고 짙은 화장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소개하는 자리보다는 나이트나 클럽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대화를 오고 갔지만 다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내도 처남도 이거는 아니라면서 절대 반대를 하였고 그분은 그분의 겉모습과 달리는 속은 여리고 착하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은 장인어른의 인생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불화가 있었지만 결국 장인어른 뜻대로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새엄마 새장모님에 대한 호칭도 부자연스럽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이 행복해 하셨기에 모두들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것만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년쯤 지나서 장인어른은 암에 걸리셨고 몇 번이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였지만 약 1년의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젊은 장모님이 장인어른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여행도 다니고 밤늦게 데이트도 다니고
술도 같이 많이 마시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라며 원망하였습니다. 제가 봐도 장인어른께서 2년 사이에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더욱 장모님을 원망하였고 장인어른이 계실 때에도 가족들과 장모님 사이에는 분명 안 보이는 벽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가족들의 원망과 화살은 장모님께 쏠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낮에 시간에 나서 병원에 들렸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하고 병실에 올라갔습니다. 장인어른 혼자 계셨고 조용히 할 말이 있다며 바람 쐬려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맞싸위였던 저는 그전에도 장인어른과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말동무를 해드리곤 하였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하면서 장인어른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죽게 된다면 아주 가끔이라도 장모 찾아뵙고 안부라도 물어주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며 장모도 많이 외로운 사람이라며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쾌차하셔서 집으로 가시면 장모님께도 더 잘해주고 처갓집에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네만 믿는다며 저한테 여러 번 부탁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쯤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에 그냥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과일 및 고기 등 이것저것 싸서 처갓집에 들렸습니다. 아내 보고 같이 가자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안 갈 것이 뻔하기에 퇴근길에 혼자 갔습니다. 장모님께서 말을 안 한 지 사람을 안 만난 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르겠다며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수척해지시고 예전과 달리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의 이런저런 넋두리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인사를 드린 후 나왔습니다. 고맙다고 자주자주 놀려오라고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3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친구도 만나시고 나들이도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다며 그냥 집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출하고 싶으신데 가실 곳이 없으시면 점심때 회사 근처로 오셔서 전화 달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맛있는 점심 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가끔 오셔서 점심도 같이 먹고 카페도 가서 대화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부탁부터 있었던 사실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의 부탁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준 것은 고맙지만 앞으로 장모님과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장모님께 전화해서 더 이상 자기의 새엄마도 저의 장모도 아니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처남에게도 알렸습니다. 처남도 아내에게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있냐며 심한 거 아니냐고 하였지만 아내는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지났을 때 장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제가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와서 서운했다며 시간 될 때 처가 집에 놀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이것저것 고장나고 교체해야 될 것은 많은데 할 줄도 모른다며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주말에 회사 상무님들이랑 골프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처가 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께는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수도 전부 벽지 보수, 문고리 등등 수리 및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 집도 아내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다 보니 이래저래 오래돼서 고장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야 모든 것이 끝났고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고생 많았다며 맛있는 음식과 막걸리를 주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주시는 대로 마시다 보니 조금 취하게 되었고 소파에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깨어보니 시간은 많이 늦었고 아내에게 술자리가 길어졌고 상무님 집으로 다 같이 2차로 가게 되었다며 내일 들어갈 것 같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 소리가 들렸고 장모님 혼자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한두 잔 거들면서 장모님 말씀을 들었고 결국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벌어지면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 같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주마등처럼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서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랬던 제 표정을 읽었다는 듯 아내는 무슨 일 있냐고 계속 물었고 아무 일도 없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장모님은 그냥 즐기면 되는 거라고 하시면서 더 노골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속 거절을 하였지만 회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몇 번이고 다음에 찾아뵙겠다며 택시를 태워서 보내드렸지만 또 오셨습니다. 결국 장모님의 성화에 모시겨 가끔씩 장모님 댁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몰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듯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던 거죠. 아내는 제가 처가 집에 있을 때 벌컥 들어왔고 장모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제가 힘겹게 그 둘을 띄워놓고 아내를 차에 태워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오는 길에 장모와 아내는 전화로 싸웠고 그 와중에 장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꼬신 거라며 약 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내 보고 남편 관리나 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자마자 아내는 제게 온갖 욕을 하면서 이혼하자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한 지 2주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에서 멈추지 못한 점과 계속되는 만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 아내의 신뢰와 믿음 저버린 점 등 제 잘못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그런 악의적인 의도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무조건 이혼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